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세계가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미국 대통령 선거 시작이 하루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지지율이나 선거인단 확보에서 앞서고는 있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판세입니다. 연방수사국장은 본선 캠페인 기간 중 세 번째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클린턴 후보 관련 이메일을 검토한 결과 기소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전과 같다고 의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는 사설에서 친구들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찍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보스턴 글로브는 오피니언란에 신문이 운영하는 라디오 방송 호스트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 감싸기로 미국이란 나라는 윤리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글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멕시코에서부터 일본까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길 원하는지를 보도했습니다. 영국 언론 가디언은 클린턴 후보가 세계를 위해 최선의 희망이란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세계 주요 신문 사설은 거의 없는 듯 보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국 대선 직전에 물질과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정치인이나 성직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과의 사이를 끊지 못했는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많은 사람이 의문하지만 답을 얻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선명하게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내추럴 리퍼블릭 화장품 회사 대표의 마카오에서의 도박이 박근혜 최순실 스캔들의 시발점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한국 경제와 정치 관계를 비판적 시각에서 전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대통령 하야 시위와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첫 사설 등에 대해 미국 언론도 전합니다. AP통신은 한국인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과거와는 달리 평양의 박 대통령 비난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내일 오늘의 미국이 시작될 쯤 되면은 이제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동부에서는 선거 투표가 이미 이제 시작이 되고 나서 몇 시간이나 지난 그때쯤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내용을 들으면서 잠깐 웃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 진영에서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누가 이길 것인가? 트럼프 후보가 이긴다고 하는데 그 바탕이 뭐냐? 이런 질문들에 관한 답을 하는 과정에서 투표율에 대해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와이프의 무드를 예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힘들겠다는 얘기인데 이거 여자가 변덕스럽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아니면 여성의 특수성으로 굉장히 그 무드가 미묘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지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까? 후자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인데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이 한 13% 정도 있다고 보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13%가 이제 대체적으로 그 무당파이고 무당파 가운데서 제3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일 이 사람들이 나가서 누구에게 투표할까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어제 이제 친구 한 명이 어떤 일을 하면서 라스베가스에 가 있는데 라스베가스에서는 지금 투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여성들과 히스패닉계가 나와서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볼 때는 또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라스베가스가 트럼프 후보 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을 반영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지금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이 오늘까지도 10% 안팎이라는 것은 2012년에 3%에 비교했었던 것을 보면은 그것과 비교를 하면은 너무나 큰 차이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선거 전문가가 누가 몇 %의 지지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완전히 또 선거인단을 확보했고 이러한 것들이 어찌 보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선거가 다 치러져야지만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55%의 힐러리 클린턴에게 투표한다는 사람 이미 투표했거나요. 한국 분들도 투표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43%의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는 후보가 좋아서가 아니라 상대 후보가 싫어서 그랬다 하는 답변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앞서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라티노와 여자들의 표를 많이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공평하게 전해드리자면 도널드 트럼프 후보도 백인, 특히 남자들의 그 지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10명 가운데 4명의 밀레니얼 젊은 세대는 미국 선거가 타락했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것도 공화당과 민주당에 소속한 젊은이들이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밀레니얼 세대는 74%가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이 망가졌다, 특히 이제 언론의 보도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더군다나 젊은 세대가 요즘에 그 전형적인 이런 신문이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게 아니라 거의 소셜미디어에서 뉴스를 접하기 때문에 일반 방송이나 신문보다는 훨씬 더 급진적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루머 같은 것도 많이 흡수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답변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도 뭐 하나의 이유로 짐작이 되고, 그에 비해서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밀레니얼 세대는 13%만이 지금 선거 과정이 그야말로 그 타락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후보의 지지자들,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전부 뭐 언론 같은 곳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이제 전반적으로 밀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민주당과 공화당을 또 무당파 사람들의 의견을 합쳐서 보면은 10명 가운데 4명이니까 40%는 미국 그 지금 선거 시스템이 망가졌다. 40%가 망가졌다고 생각을 하면은, 물론 이 답변을 한 사람들이 다 그 과학적이고 그 방면에서 전문가로서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gut feeling, 이 그 본능적인 이런 일반인들의 여론이 사실은 가장 그 진실에 가까울 때가 있잖아요. 40%가 망가졌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망가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장이 또다시 이제 어제 여러 가지 그 65만 개라죠. 앤서니 위너의 컴퓨터를 통해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이던 시절 개인 서버를 통해서 활용했었던 그런 그 이메일 관련해서 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 7월 달에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기소할 만한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뭐 이를테면 면죄부를 준 셈인데, 힐러리 클린턴 진영에서는 땡큐 하기는 했지만 이미 이 부분 10하루 전에 다시 조사하겠다 하고 밝히고 나서 마구 그때까지는 한창 그 지지율 같은 것이 올라갔었는데 그 마이너스는 다 감당한 뒤였습니다. 그래도 뭐 그 선거 전에 이렇게 됐으니까 클린턴 진영에서는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왜 이제 그 연방수사국장이 그런 결론을 내렸는가? 지금 이제 선거가 바로 내일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FBI 연방수사국은 완전히 그 트럼프 땅이라고 하더군요.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그 부패했다 하는 것들이 자료가 많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또 힐러리 클린턴이 정치를 오래 했으니까,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정치를 그만큼 오래 했으면 정치적인 부패 이런 것들이 힐러리 클린턴보다 더 많이 나왔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FBI에서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반 그 힐러리 클린턴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강하고, 만약에 내일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으로 되는 것이 확정이 된다면 이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장 임기가 7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두 사람이 잘 가도록 처음부터 수습을 해보지, 처음부터 당선되고 나서 나에게 마이너스가 됐다 해서 그 사람을 내치는, 함부로 내칠 수도 없고요. 이게 선거에 부정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 법적으로 증명이 될 때 이제 대통령이 어떤 수습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처음에는 어느 나라건 전부 탕평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가도록 할 것이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위킬릭스가 몇 가지를 더 얘기를 했는데, 큰 무슨 힐러리 클린턴을 흔들리게 할 만한 것은 없었던 것 같고, 주말 사이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것은 결국은 그 여러 가지가 그 증명된 것이 오늘 그 폴리티코의 보도 등에 따르면, 첼시 클린턴 남편이 골드만삭스에서 8년인가를 일하고 나서 본인이 이제 헤지펀드 회사 이글베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리스 경제를 재건하겠다고 돈을 많이 모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문을 닫아서 사람들이 많이 손해를 봤죠. 왜냐하면 90% 투자
투자금이 이제 그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돈을 모을 때도 결국은 클린턴 재단과 연관이 돼서 클린턴 재단에 기부했었던 사람이 이제 빌 클린턴 또과 힐러리 클린턴의 사위인 이 그 첼시 클린턴의 남편 마크 메즈빈스키가 하는 헤지 펀드 회사에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게 이제 드러났습니다. 하나만 예로 들어드리자면 언론 재벌 그 하임 그 샤한이 클린턴 재단에도 2,500만 달러나 이제 기부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재단의 와이프가 이사로 됐고 다른 사람들도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은 거죠. 클린턴 재단에 기부를 했었던 사람이 빌 클린턴의 사위가 하는 헤지 펀드에도 기부를 했고 이것은 다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이제 이 클린턴 재단에서 기금 모금 같은 것도 하고 그렇지 않아도 어떠한 그 게임 같은 그 게임이라고 할까요? 그런 포커 게임 같은 것이요. 미국 사람들 하는 것.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을 참여를 시켜서 본인이 이제 헤지 펀드에 투자하게 하고 하는 것들. 그런데 뭐 지금으로서는 이런 내용들 별로 힐러리 클린턴에게 나쁜 영향은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재단 돈으로 뭐 첼시 클린턴 뭐 결혼식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썼다는 얘기 등등도 나오는데 이제 와서는 이제 툴레이 별로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멜라니아 트럼프도 결국은 그 워크 비자를 받기 전에 모델로서 일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이미 늦어버린 얘기고요. 공평하게 하나하나씩만 전해드리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가 오늘 사설에서 본인뿐만이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트럼프에게 투표해서는 안 된다고 해야지 된다 하는 그런 사설인데 어차피 트럼프 후보는 이기던 지던 미국에 이미 그 상처를 많이 입혔고 분노한 유권자들은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워싱턴을 뒤흔들 것으로 생각하지만 오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트럼프 후보의 경제 정책만 보더라도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그렇게 될 때 미국의 빚이 늘어나고 말며 결국은 경기 침체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요. 또 이제 그 관세 같은 것을 45%까지 중국이나 멕시코 늘린다면은 결국은 미국 소비자가 요즘 이렇게 싼 물건 쓰는 것 이런 시대는 끝나고 말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고문을 다시 시작을 하고 서류 미비자 추방하고 무슬림 입국 금지하고 이런 것들이 그 미국 내부적으로도 굉장한 그 혼란을 주는데 이게 결국은 그 레이건이 얘기했었던 모닝 인 아메리카 미국의 그 아침이 떠오르는 이것과는 거리가 멀고 단지 두려움, 분노, 분열의 선거 캠페인이었으며 프란치스코 교황도 비난하고 존 맥케인, 콜린 파웰도 너무 약하다고 했고 칼리 피오리나 생긴 것 좀 봐라. 대통령으로 누가 뽑아주겠는가. 조 바이든 후보도 별로 똑똑하지 않고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대단히 약하고 앙겔라 머켈은 뭐 독일을 지금 뭐 망가뜨리고 있고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했었던 트럼프는 모든 미국인에게 나쁘고 그에게 투표하는 건 미국을 훌륭한 나라로 만들어왔던 아이디어와 원칙에 반대하는 것이라는 게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의 사설입니다. 보스턴 헤럴드요. 보스턴 글로브와는 다릅니다. 보스턴 글로브는 힐러리 클린턴을 공식 지지했고 보스턴 헤럴드도 라디오 방송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주 그 유명한 토크쇼 호스트가 있습니다. 호위 칼 씨가 오늘 쓴 글을 보스턴 헤럴드가 오피니언란에 실었는데 미국이 윤리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던 결국은 이제 민주당, 언론, 월스트리트 다 사기꾼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을 개탄스럽고 구제불능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요. 그러나 위키릭스를 통해서 얼마나 힐러리 클린턴이 겉으로 말하는 것과는 달리 카톨릭을 경멸한다는 것도 알았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그런 예를 여러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린턴 재단의 책임자와 클린턴 현 선거 총책임자 사이에 이메일 교환된 것을 보면은 첼시 클린턴도 똑똑하지 않고 얼마나 야심만 있는데 결국은 클린턴 재단을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클린턴 가족이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첼시 클린턴이 이제 앞으로는 맡아서 운영한다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힐러리 클린턴이 결승전에서 결국은 승리를 하더라도 이제까지 캠페인 기간 중에 확 터져버린, 병 속에서 나와버린 그 지니를 병 안에 다시 담고 화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No way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힐러리 클린턴을 찬양하는 신문은 아무도 안 읽고, 그런 신문도 텔레비전도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얘기요. 윤리가 이미 실종됐다는 것이요. 힐러리 클린턴이 이긴다면 독립 영화 제작자들에게는 긴 겨울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큰 영화사요. 영화사가 요즘은 언론사랑 다 합쳐졌잖아요. 영화사, 언론사, 다른 사업하는 그런 회사가 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은 힐러리 클린턴이야말로 부자 대기업을 위해서 일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 5세기처럼 낙담한 로마 시민 같은 것을 겪게 될 것이다. 제국은 끝나고 이방인이 득세한다 하는, 그리고 클린턴 가족은 자신들에게 불편한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 여러분께서 만약 법치국가를 믿는다면, 법이 집행되기를 원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힐러리 클린턴과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자는 여러분들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게 이제 동부 쪽에서는 아주 유명한 방송 라디오 호스트입니다. 호위 칼 씨가 오늘 보스턴 헤럴드에 쓴 글인데, 현재 판세는요, 다르게 집계가 되는데 NPR이 조금 공평하니까요. 274 힐러리 클린턴 선거인단, 그러면 4명이 더 많은 것이죠. 대통령이 되기에 필요한 표수보다. 트럼프는 214, 그 나머지가 이제 지금 중간이고, Real Clear Politic은 이것보다 훨씬 낮게 집계를 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확보한 선거인단 203, 트럼프 후보 164. 그러면 아직 171개가 남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할 때 오늘로서는요, 플로리다입니다. 제일 처음 시작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플로리다가 29명 선거인단이 있는데 29명을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트럼프가 될 가능성도 있고 힐러리 클린턴이 될 가능성도 아주 높은데, 그게 또 애매해요. 지금 많은 여론조사 기구는 트럼프가 이긴다는 것도 있고 힐러리 클린턴이 이긴다는 것도 있는데, 힐러리 클린턴은 경우의 수에 따르면 이 플로리다를 이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너무 이 29개가 많이 걸려 있어서요. 지금 방화벽이 한두 군데 무너지면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이 플로리다를 지면은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지금 유권자들, 플로리다주에서 히스패닉이 14.8%인데 전체 유권자의 현재까지 조기 투표한 사람 보면 16%, 많은 거죠. 보통 히스패닉계가 유권자보다 한 반 정도밖에 투표를 안 하는데 지금은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공화당이 지금 현재까지 조기 투표한 사람이 2012년보다 1.4% 올라갔고, 언론에서는 민주당 많이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5%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화당도 작긴 하지만 민주당보다 1.4%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일 가장 먼저 어쩌면 끝까지 봐야지 될 그런 주가 플로리다가 될 수 있는데, 그제밤에 이제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 보니까요, 결국은 두 사람이 누가 이기던지 누가 지던지 뉴욕에서, 워싱턴과 뉴욕의 엘리트잖아요. 워싱턴이 정치 중심지라고 하면 뉴욕이 이제 경제 중심지이기 때문에 막 이제 춤추고 놀고 하는, 결국은 또다시 그렇게 끝나고 난 뒤에는 원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는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그게 지난 주 중에 월스트리트저널에 부주필이 쓴 것과 마찬가지. 그 부주필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패배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썼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큰 분열이 있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점점 선거가 다가오면서 늘어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최고의 품질과 최저 가격의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Tires for You.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안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입니다. 누구에게 투표하느냐는 사실은 그 본인의 나에게 누가 당선되는 게 좋을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또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되고. 그런데 특별하게 물론 의무감은 있지만 이민이라든가 여성의 낙태 문제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나에게는 현실적인 것은 별로 없어라고 생각할 때 이상적인 이유를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지금 미국 선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그 신뢰하고 있는 언론 등을 중심으로 해서는 Financial Times, Guardian, Economist 9시 한 35분경에 전해드리겠고 잠시 뒤에는 한국의 문제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는데 한국 밖에서도 한국인으로서 결국은 살아가면서 근본 뿌리가 어디 있는가? 지금 민주주의가 실제적으로 지금 실행되면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앞으로 어떻게 돼야지 되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한국 바깥의 언론의 보도를 중심으로 해서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NPR 방송이 한국에서의 이번 사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드라마의 주인공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경향신문이 박근혜 대통령 하야해야 한다는 사설을 썼더군요. 일간 신문 가운데서는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하야하고 탄핵하고 하는 것은 위험이 많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이제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 미국 언론 가운데서 이제 PBS 방송도 시위대에 대해서 지난 주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론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나 여당, 야당 전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결정을 하지 않겠어요. 해서 시위를 주도한 측에서는 한 20만 명, 전국으로 합치면 30만 명이라고 하고 20만 명이 이제 서울이요. 그런데 경찰은 처음에는 4만 명이라고 했다가 항의하니까 4만 5천 명 정도로 했고 그러면 과거에 광우병 사태 때 가장 많았을 때가 70만 명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광우병 때의 시위와 이번의 시위와는 좀 성격이 달라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이익 집단들이 굉장히 많이 갔고 동원된 인력들도 있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거의 자발적으로 이게 나라인가 너무 창피하다 이러면서 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 것이고요. 알자지라 방송은 이 땅에서 자녀 키우기가 불가능합니다. 한 시위대와 인터뷰를 한 그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쳐다보면은 더 나은 나라에서 살 자격이 있는데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이 조금 새로운 점을 보도를 했는데 새롭다기보다 다른 언론과 다르다는 것이요. 북한에서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미국의 꼭두각시다.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자의 가장 치명적인 그런 부분을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것을 해왔었는데 지금 평양 수준으로 시위에 나선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얘기도 썼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헌법을 파괴할 권한이 없고 우리 국민의 자부심을 망가뜨릴 권한도 없다는 것이요. 인터넷에서는 이 내용 정도까지는 전해드리겠습니다. 닭대가리와 강남 아줌마라고 이제 두 사람을 비유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슬프게도 여자 대통령 여자 리더십은 이제는 더 이상 안 믿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요. 이게 개별적인 것인데요. BBC 방송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이 어떠한 청와대에서
셔머니즘이라기보다 완전한 그 사교적인 그런 의식 같은 것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 이코노미스트는 우리가 그동안 최순실 공화국에 살았나 하는 한국 사람들의 어떠한 그 자괴감, 대통령만 이러려고 내가 대통령이 됐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한국에서는 그 허핑턴 포스트 한국판 같은 경우는 이러려고 대통령이 된 날을 영어로 뭐 가장 잘 번역한 것 몇 가지 이 정도로 나왔을 정도로 그만큼 그 말이 사람들에게 여러 의미를 줬다는 게 되겠죠. 그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973년도에 대전에, 왜 대전이겠어요? 대전의 한 신문에 지금 영적인 세계의 메신저가 대전에 오나니 불교와 기독교와 그 밖에 종교를 통합해서 뭐 온니 그 메시아를 만나러 아픈 사람은 와서 뭐 다 컨설턴트를 받아보고 컨설팅을 받아보고 그때의 이름은 원자경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한국에서 가장 그 종교 또 그 사교 같은 것을 많이 그 취재를 해왔었던 탕명환 씨의 얘기잖아요. 요즘 탕명환 씨가 뭐 방송 신문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73년도 대전신문에 그런 것이 나고 그리고 2년 뒤인 75년도에 탕명환 씨가 이 그 원자경 씨를 만났을 때 그는 집차를 타고 다니더라. 그 원자경 씨가 최태민 씨가 7개 바꾼 이름 가운데 하나였던 거죠. 2년 뒤에는 이미 최태민이 돼 있었고 그때는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같은 것을 많이 얘기하고 뭐 전화 거는 게 일이었다고 하잖아요. 이제 돈 내가 뭐 영예와 가까운 사이인데 하면서 돈을 축적한 그런 것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스캔들이 일어나고 나서 역시 뉴욕타임스도 시위대와 인터뷰를 했는데 누가 국적 물어보면 중국인이나 일본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는 그 이름까지 나왔네요. 오유정 씨, 한국 사람들 그런 내용이요.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왜 최태민 씨를 완전히 뿌리치지 못했는가. 저도 굉장히 그 궁금했었던 부분이고 이제 짐작은 했지만 그런 것들을 그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는 것은 근거가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일단은 이제 모든 이 이슈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김재규 씨가 나중에 이제 그 재판하고 하는 과정에서 기록으로 다 남아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그 당시는 이제 그 딸이었죠. 박정희 대통령의 계속 최태민 씨가 기업에 이렇게 더럽게 손을 벌리고 하니까 이게 이 그 대통령의 딸이 들어가 있는 뭐 구국봉사단 같은 거 나중에 뭐 새마을 봉사회도 있었고 뭐 등등 있었지만 있다가 없어지고 한 것도 있고 나중에는 또 그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과 뭐 유경재단 같은 것은 싸움이 나고 있는데 그래서 김재규가 이제 중앙정보국장으로 있으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야말로 뭐 형하는 그런 관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됩니다. 각하 안 됩니다. 돈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따로 마련을 해드리겠습니다. 했을 때도 결국은 그 박정희 대통령이 완전히 잘라버리지는 않고 사자회담을 했었다는 거, 사자를 다 4명을 관계인자들을 모아놓고 중정 그 국장과 등등 해서 해놓고는 딱 잘라버리지를 않고 나중에 검찰이 다시 수사하라고 하고 검찰이 그렇다고 하고 중정이 한 것이 맞다고 그때는 중정이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리는 데 있는데 맞다고 하는데도 결국은 이 최태민 씨를 잘라내지 않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 딸의 눈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뉴욕타임스는 다른 지적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국봉사단 때문이었다는 거죠. 최태민 씨가 구국봉사단을 그때 그 만들었을 때 많은 목사들도 원래 그 원자경으로 일을 할 때부터 어떠한 말하자면 그 기운 같은 것, 카리스마는 있었다는 겁니다. 최태민이. 그래서 많은 목사들도 최태민 앞에서는 그야말로 그대 앞에서 작아지는 나였다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으로 볼 때는 구국봉사단이 목사들도 많이 와서 군복 입고 군 그 훈련 같은 것도 하고요. 이게 반공 그 북한에 대해서 그 반공산주의 이것을 그 커다란 힘을 지탱해주고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으로서는 거부하기가 내치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요. 아 그러면 최태민이는 박근혜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뭐 구국봉사단의 어떤 그 포지션 같은 것도 최태민과 박근혜 그 딸을 바꿔놓고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대신 나의 힘을 지켜주는 반공 이 세력은 아주 키운다 하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었다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결국은 그것을 잘라버렸다면, 욕심이 없었다면 자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당신이 퀸이 될 겁니다 하는 최태민 그의 말을 믿지 않고 일찍 잘랐다면 최태민의 딸까지, 최순실까지 이것을 연결시켰을까 하는 그런 그 아쉬움 같은 것이 조금 남고요. 로이터 통신은 오늘 아침에 한국 기업과 정부와의 이런 관계를 이 포스코가 지난해 11월에 이제 30억 원, 미국 돈으로 261만 달러를 결국은 그 미르재단과 K스포츠 여기에 이제 내게 됐는데, 그때의 그 포스코의 그 한 그 간부가 이름까지 밝혔네요. 간부가 너무 깜짝 놀라서 그런 결정에 대해서 입을 벌리면서도 거부하지 못했답니다. 포스코의 운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고 그렇게 했었어야지만 됐기 때문에, 과거에 그 전두환에게 국제그룹이 돈 안 줘서 결국은 뭐 파산하고 나중에 법원에서는 그게 잘못됐다 했지만 회사 다 날아간 뒤에 무슨 소용이 있는 일이에요 하면서 삼성도 이번에 두 재단에 240억 달러 이것뿐이 아니죠. 줬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요. 이래서 결국은 아직까지 한국은 이런 그 황제 같은 그 대통령 시스템 그 재벌과 왜 돈을 주겠어요? 벌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만? No. I don't think so 라고 답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벌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은 받지 않아야 될 벌인데요. 너무 많은 이득이 있기 때문에 돈을 준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 언론에 의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관련 내용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이번 이 정치 스캔들이 결국은 마카오 카드 게임에서 시작이 됐다. 그게 이제 내추럴 리퍼블릭 화장품 회사 CEO가 2015년 11월에 마카오에서 정원호 씨가 체포가 됐는데, 처음에 1년 수감형, 두 번째 2심에서 8개월 수감형 해서 이제 100억대 상습 도박을 했을 때 이게 이제 그 보석 집행유예로 풀려나려고 청탁 로비한 거예요. 판사, 검사에서 뇌물을 받고, 나중에 이 사람은 제대로 안 됐다고 해서 뭐 50억인가 그 변호사 비용 다 돌려내라고 하고 뭐 폭행 문제 많이 걸렸잖아요. 여기에도 이제 한가운데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롯데 문제로 이게 딱 연결이 되는데, 왜냐하면 정운호 씨의 이런 내추럴 리퍼블릭 같은 것이 롯데 면세점이라든가 군에 납품하고 이런 것에도 로비가 들어가고 했는데도 또 우병우 씨가 있었는데, 우병우 씨는 쫙 빠졌었다는 거죠. 그런 스캔들에 대해서. 그리고 뭐 넥슨이라는 이런 그 게임, 이제 그 우병우 씨의 가족의 땅, 부자잖아요. 그 사돈댁이 아들 없는 그 굉장한 부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에 이제 우병우 씨 땅을, 그 사돈댁의 땅을 사줬다가 팔려다 문제가 되니까 돌려주고, 이때도 정말 그야말로 건재했는데, 이번에 이제 최순실 씨 이런 문제로 다 모든 그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 다 걸려들고 하는 것들, 이게 이제 그 이렇게 오랜 그 아주 그 좀 당당하지 못한 뿌리와 함께 있어서 결국은 대통령이 2번 사과를 해도 이게 그 가라앉지 않았고, 처음에 이 그 내추럴 리퍼블리카의 CEO인 정원호 씨가 칩을 두고 했었던 그런 칩이 어디로 향할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1987년도 민주화 시위, 그때 민주화 시위를 왜 했겠어요? 박정희 대통령과 연관된 그 민주화 시위 이외에 개인들이 자신들의 직접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이해관계 없이 나서는 시위로는 가장 큰 시위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칩의 방향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왜냐하면 거국적인 권양 이야기를 하기를 양당이 다 합쳐져서 뭐를 이렇게 이제 뭐 새로운 총리를 세운다던가 그러면 지금 총리 지명자는 없던 일로 되는 것이고, 그러기에도 양당이 합의하기도 힘들고, 대통령이 뭐 야당 여당 만나자고 하더라도 이제는 대통령은 아무도 보호하지 않잖아요. 대통령을 그렇게 보호하던 조중동이 다 등을 돌려버린 이 판이에요. 그리고 뭐 대통령의 뭐 문고리 3인방 그 주변에 있었던 정호성 전 비서관의 전화
전화기에서도 최순실과 대통령과 통화한 녹음 음성까지 다 나왔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분명한 것은 어느 당에서도 대통령이 빨리 내려와서 30일 안에 선거를 치러주기는 원치 않는 거죠. 없잖아요. 준비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한국의 레이티스트고 잠시 뒤에 파이낸셜 타임스, 이코노미스트, 가디언이 보는 미국 내용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현재 미국의 100대 신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공식 지지한 신문은 2개, 그리고 57개 신문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2개 신문은 라스베가스 리뷰 저널, 카지노 대부 쉘돈 아델슨이 소유한 신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스윙 스테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플로리다주에서 발행되는 타임즈 유니언 이 신문인데, 이 플로리다에서 발행되는 신문, 잭슨빌에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워싱턴과 뉴욕 엘리트의 부패를 개혁하기에는 트럼프 후보가 적격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요, 멕시코에서는 경제가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이민도 이민이지만요, 중국의 경우는 잘 아는 악마와 잘 모르는 악마 사이의 선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후보가 된다고 하면은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 철수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베이징에는 선물이고, 반면에 이제 무역이라든가 위안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격하는 것은 아주 나쁜 일이고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그 트럼프에 반대하고, 클린턴 후보, 클린턴 재단에도 2,500만 달러나 정부가 기부를 한 나라인데요. 그리고 또 이 사우디아라비아 가 보기에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버락 오바마보다도 굉장히 그 군사적으로 좀 강성이기 때문에 시리아라든가 이란에 대해서도 좀 뭔가를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해주기를 원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고,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그 러시아와 아무래도 클린턴 후보보다는 가까워 보이니까 나토 연합 이런 문제들 때문에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영국도 마찬가지로요. 트럼프와 그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란도 지금 겨우 그 미국과 핵 협상해서 경제 좀 어떻게 해볼까 하는데, 트럼프가 들어와서 다 무효로 한다고 하면은 무효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좋은 것은 아니고요. 독일은 지금 그 애매하다는 겁니다. 물론 앙겔라 머켈이 지금 그 시리아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좋은 리더라고도 트럼프 후보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독일 정치인들의 한 75% 정도는 트럼프 후보를 굉장히 그 미워하고 있다는 것. 일본은 당연히 그 클린턴을 지지를 하죠. 지금 TPP 문제도 그렇고, 또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군 문제 이런 것 때문에요. 한국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한국도 정부 차원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훨씬 그 지지할 것으로 많은 분들이 그 당연히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또 지금 영국 신문 가디언이 세계의 최고의 희망은 힐러리 클린턴이다 하고 사설을 실었는데, 지금은 이미 세계 질서가 다국적 질서라는 겁니다. 다국적주의요. 미국이 헤게모니를 완전히 쥐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도 가장 큰 힘이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미국에 나쁘고 세계에 위험하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미국이 지금 트럼프는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내세우는데, 그 강함은 약점이지 자산이 아니라고 강조를 하고 있으면서, 물론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전쟁에 대해서 오히려 그 트럼프 후보보다 강성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쟁을 싫어하는 여론을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다면 충분히 수렴을 할 것이고, 캠페인 도중에도 어느 정도 그 자신의 뜻과 다른 여론을 수렴을 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중동 굉장히 중요하고 위험한데, 또 아시아에서의 재균형, 유럽 이런 모든 문제를 볼 때 트럼프 후보처럼 미국의 그 고립을 주장하는 고집적인 사람보다는 힐러리 클린턴이 훨씬 낫다. 그러니까 이게요, 능력이 안 되는 사람과 트럼프 후보를 얘기를 하겠죠. 능력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트럼프 후보 지지하는 분들로서는 왜 능력이 안 됐냐, 해봤냐 하겠지만, 사실은 해본 사람이 더 잘할 확률이 있고,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게 무슨 아마추어 학예회도 아니고 기본 경험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니까 정치 경험이 없는 그 점에서 볼 때 트럼프 후보가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굉장히 부패한 사람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부패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클린턴 후보 지지 진영에서 부패한 것은 사실입니다. 딸까지 엄마 아빠 딸 그래서 부패하고 경험이 있는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격이 없는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게 많은 분들의 생각이실 겁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제 세계 한 60개 조직이요. 풀뿌리 사회정의 조직의 이제 대표들과 함께 얘기하는 자리에서 스페인이시로요. 미국 뭐 선거 후보들을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물질에 너무 그 집착하는 사람 또 보이는 것에 그야말로 늘 치우쳐 있는 사람 그게 돈 화려한 파티, 맨션, 비싼 옷, 고급차 그런 사람은 정치인이 되는 것도 피하고 또 성직자가 돼서도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겸손과 또 검소함의 모델이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얘기한 사람은 트럼프 후보일 것 같아요. 벽 같은 것도 미리 얘기를 했고 그런데 돈, 화려한 파티, 맨션, 비싼 옷, 고급차 이것은 또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도 해당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프란치스코 교황은 크리스천은 벽을 지으려는 그 유혹에 빠지면 안 되고 모든 벽은 무너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최고의 품질과 최저 가격의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나만의 그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가 아니라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 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저처럼 한 번에 이거 제공해 주신 분들 알려드리면서 다른 거 기사 좀 전에 뭐를 더 해야지 되지 하는 거 동시에 보지 마세요. 한 번에 한 가지만 하기도 힘든 사회입니다. 여러 가지를 해야지 된다고 하지만 둘 다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강혜신이었습니다.